내가 들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바바하리다스 뼈다귀다리 마귀알멈. 부제. 황금 머리털 3개. 옛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눕게 되었어요. 효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동네 의원을 모셔왔어요. 의원이 한참을 진맥하고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효자는 다시 한번 주변 의원을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은 마을이라 그 마을에는 의원이 더 이상 없었고 저 멀리 이웃 동네에 용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서 의원에게 어머니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방문하기를 청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저녁이 늦었고 의원은 왕진을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효자는 그 말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다시 사정을 이야기하고 손수레를 빌려 의원을 태우고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의원이 진맥을 이리저리 해보며 머리를 겨우거리는 거였어요. 도저히 저는 이 병을 알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의원을 찾아보시지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효자는 너무도 낙심이 되었고 눈을 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었어요. 멀리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탁탁탁, 탁탁탁. 개 아무도 없어요. 시주 좀 하시지요? 사실 효자네는 너무도 가난해서 시주할 살이나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다 내어드렸어요. 착한 효자라서 그냥 스님을 보낼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스님이 나가면서 하는 말. 어허, 이 집에 큰 우환이 있는데 정말 고치기가 어렵겠어.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나가려는 거였어요. 효자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스님을 바로 붙잡고 말씀드렸어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네. 어머니의 병은 어떤 거로도 고칠 수가 없네. 포기하는 게 나아. 아니, 그런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꼭 그 방법대로 해서 꼭 어머니를 낫게 할게요. 젊은이,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그러니 포기하는 게 나아. 스님, 제발 알려주세요. 못해도 듣고 제가 결정할게요. 제발. 스님은 효자의 간청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강을 건너야 하고 두 번째 동굴을 통과해야 하며 세 번째 늪을 지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한 명도 강을 건넌 사람이 없었고 동굴과 늪을 건너간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더구나 마지막인 마귀알멈의 성에 들어가 황금 머리털 3개를 뽑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였어요. 이야기를 다 주해고 주의할 점도 다 알려준 스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들은 효자는 너무도 앞이 캄캄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효자는 어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열심히 집신을 삼아서 길을 떠날 차비를 했어요.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는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장작을 넣어놓고 큰 솥에는 물을 가득 부어놓고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준비를 해놓고 길을 떠났어요. 점심이 지나 출발한 효자는 몇 시간을 가도 강이 나오지 않아 지칠 대로 지쳤고 도저히 더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즈음 저 멀리 어둑어둑한 그림자와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출렁거리는 물소리와 주변보다 더 까만 그림자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룻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고 너무도 목이 말라 강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출렁, 출렁, 출출렁, 출렁, 출렁, 출출렁.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아 무언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바로 나룻배를 저어오는 사공과 그 나룻배였어요. 효자는 사공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공님, 사공님, 저를 건너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꼭 알려줄게요. 사공은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 그럼 얼른 타. 효자는 바로 배에 올라탔고 사공은 효자를 붙잡고 묻는 거였어요. 빨리 말해. 어떻게 하면 이 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야? 효자가 말을 했어요. 사공님, 사공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말을 하면 당신이 나를 바로 잡아 먹으면 제가 무슨 이득인가요? 그러니 저를 저강 반대편까지 데려다 주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사공이 빠르게 노를 저어강 반대편까지 가서 효자를 붙잡고 다시 물어보았어요. 효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공님, 사공님, 제가 이곳에서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당신이 다 듣고 저를 잡아먹으면 저는 무슨 이득이 있나요? 제가 내리면 꼭 말씀드릴게요. 저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어 사공은 효자를 배에서 내리게 하고 바로 다시 물어보았어요. 그래 빨리 말해라.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효자는 바로 달아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사공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강을 건너야 하겠기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올 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사공은 몹시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벌써 효자는 내렸고 자기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 효자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없었거든요. 효자가 사공과 씨름하며 강을 건넌 사이 벌써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난 거였어요. 효자는 다시 힘을 내서 길을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달려와서 너무도 피곤하였지만 효자는 한시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며 두 번째 날을 시작한 거였어요. 몇 시간을 갔는지 아무리 가도 스님이 알려준 두 번째 장소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벌써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목은 마를 대로 마르고 이젠 발을 제대로 옮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힘을 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몇 시간이 더 지났는지 해는 이제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두 번째 장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요. 이젠 죽을 힘도 다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먼 곳에서 까만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큰 동굴 입구에서 나오는 소름 끼치는 바람과 한기였어요. 아, 이곳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장소구나. 효자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집보다도 더 큰 괴물이 나타난 거였어요. 크릉크릉 꽝. 너는 어떤 놈이냐? 나의 밥이 되려고 왔구나. 괴물님, 괴물님.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제발 저를 잡아 먹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빨리 말해라. 괴물님 당신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실 그랬어요. 괴물이 이곳에서 빠져나가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와
다시 들어오곤 해서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말해라.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냐?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리면 당신이 나를 잡아 먹어버리면 제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그러니 동굴 저 반대편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괴물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말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효자는 동굴 반대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괴물은 효자를 붙잡고 다시 물어보았어요. 괴물님, 제가 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당신에게 말을 한 후 당신이 바로 저를 잡아먹으면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저를 저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면 그곳에서 당신에게 이 동굴을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효자는 동굴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괴물에게 방법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효자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효자는 정성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괴물님, 제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동굴을 건너야 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다시 올 때는 그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듭 사과를 하고 효자는 동굴을 벗어나며 다시 힘을 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해는 동쪽에서 오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날이 지난 거예요. 이젠 세 번째 장소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벌써 중천에 떴건만 세 번째 장소는 나오지 않고 해는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도 나오지 않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친지라 이젠 걷는 것이 아니라 기다시피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시커먼 그림자가 들이우며 음습한 기운이 주변을 감쌌어요. 가까이 가보니 큰 늪으로 둘러싸여 지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거예요. 스님이 알려준 대로 나무 옆에 장미를 꺾었어요. 그러니 싸납게 두 마리의 짐승이 짖으며 달려왔어요. 왜 자기네 꽃을 함부로 꺾냐는 듯이 노려보며 지저댔어요. 효자는 말을 했어요. 개와 고양이야, 이곳에서 너희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늪을 건너가서 돌아올 때 알려줄게. 그러니 이 늪을 건널 방법을 꼭 나에게 알려줘. 사납게 짖던 개와 고양이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기뻤어요. 그러더니 개와 고양이가 나무를 밟고 긁어대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니 나무가 늪 쪽으로 뚜두둑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늪 한가운데로 길이 생겼어요. 효자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늪을 건너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어요. 어찌나 나무가 크고 튼튼한지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밤을 꼬박 새웠나 봐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효자는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 장소로 출발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마귀 할멈이 살고 있는 성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제 3일이지나 4일째라서 몸에 남은 한 가닥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효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걷고 또 걷고 뛰고 또 뛸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새 해는 중천을 지나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둠이 주변을 다 감쌀 즈음 먼 곳에 건물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하지만 건물 같지는 않았어요. 건물은 보통 크기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그림자는 너무 커서 감히 건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더 가니 그것이 큰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문 앞에 다다른 효자는 힘차게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쾅쾅쾅쾅 쾅쾅쾅쾅 한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밤중에 누가 귀찮게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할머니, 할머니. 제가 지나가다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렇게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해요. 제발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사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이 외딴 곳에 그것도 제 발로 찾아와 밥이 돼주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처럼 만에 느껴보는 만찬을 속으로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흐흐흐. 그래. 그러면 하룻밤만 재워주지.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다름 아닌 바바하리다스 뼈다귀다리 마귀 할멈이었어요. 할머니를 따라가는데 다 좋은 방들은 그대로 지나쳐 맨 꼭대기 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였어요. 맨 꼭대기에 다다른 마귀 할멈이 가리키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멋진 방도 아닌 그저 자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허름한 방이었어요. 잠깐 기다려. 배가 고플 테니 내가 먹을 것을 마련해서 가져올게. 네, 할머니. 그렇게 말을 하고 방 안에 앉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딸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효자는 모처럼 만에 대하는 음식을 보고 고맙다는 말이 무섭게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맛있고 난생 처음 먹어보는 진수성찬이었어요. 다 먹었으면 어서 자. 피곤할 테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길을 가지. 그러더니 이불을 펴고 누우라는 신용과 함께 자신도 옆에 바로 눕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할머니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드르렁 드르렁 그 큰 성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도저히 잠도 못 자겠고 할머니를 살펴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털이 황금빛으로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하여 황금 머리털 한 개를 살며시 잡아 잽싸게 뽑았어요. 누구야? 누가 함부로 내 머리카락을 뽑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할머니를 깨웠어요. 죄송해요. 잠도 안 올 정도로 뭐가 그리 궁금해. 네, 할머니. 제가 길을 오다가 보니 큰 강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나룻배를 젓는 사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공이 말하길 자신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흐흐흐. 그걸 본 게로군.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와, 할머니가 그렇게 해놓았다고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요? 흐흐흐. 바보 같은 사공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 하며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할머니, 궁금해서 잠을 못 잘 뻔했는데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이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어서 주무세요. 하며 이야기하는 사이 벌써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코를 고는 것은 난생 처음 본 거라 잠이 쉽게 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조심해서 두 번째 황금 머리털 한 개를 잡고 잽싸게 뽑았어요. 누구야? 누가 함부로 내 머리카락을 뽑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할머니를 깨웠어요. 죄송해요. 왜 잠도 안 자고 지랄이야? 뭐가 그리 궁금한데? 네, 할머니. 제가 길을 오다가 보니 큰 동굴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집채만한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괴물이 말하길 자신은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 괴물도 할머니의 작품인가요? 너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요. 흐흐흐. 바보 같은 괴물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 맞아.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요? 흐흐흐. 바보라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 역시 자기 자랑에 빠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벌써 코를 골고 잠에 빠졌고 효자는 다시 한번 황금 머리털 세 번째를 조심스럽고 잽싸게 잡아 뽑았어요. 아여여야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왜 자꾸 머리카락을 뽑아? 할머니, 죄송해요. 마지막이에요. 제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빨리 말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할머니, 오다가 보니 개와 고양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개와 고양이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요? 그것도 할머니 작품인가요? 흐흐흐, 맞아, 내 작품. 그러더니 자랑하듯이 뽐내듯이 술술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마지막으로 빨리 주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길 기다리면서 자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젠 걱정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지? 코 고는 소리가 가장 큰 시간을 고르기 위해 한참을 기다리니 정말성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커졌고 효자는 살금살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마귀알몸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마귀알몸의 맛있는 식사가 될 텐데 마귀알몸은 자기 자랑에 들떠 너무도 열을 내며 자랑을 늘어놓아 피곤했던 거예요. 무사히 마귀알몸의 성을 빠져나온 효자는 걸음아 날 살려라. 온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힘으로 금세 늪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본시 이 늪은 농부 부부가 잘 살고 있었는데 마귀알몸의 미움을 받아 개와 고양이가 되었고 그의 밭과 노는 늪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옆에 있는 꽃을 꺾어 늪에 던지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니 개와 고양이는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효자는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달리기 시작했어요. 금세 동굴에 다다른 효자는 괴물과 마주서게 되었어요. 크르롱크릉. 내 놈이구나. 바로 잡아 먹어주마. 아. 괴물님. 제가 중요한 것을 가져왔어요. 저번에 제가 약속했잖아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오면 알려드리겠다고요. 그래, 그럼 빨리 말해. 제가 지금 이곳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면 당신이 나를 바로 잡아 먹으면 저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나요? 동굴을 벗어나면 알려드릴 테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에 괴물을 효자의 말을 들어주었고 동굴 밖으로 나온 효자는 괴물에게 말을 했어요. 괴물님, 괴물님. 당신이 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해가 뜰 때 밖으로 나와 해를 10분 이상 보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프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 효자는 고맙다는 괴물의 인사도 듣기 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강에 다다랐고 뱃사공에게 태워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뱃사공은 무시하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사공님, 사공님. 제가 당신이 그 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어요. 그러니 저를 태워주세요. 그 말을 들은 사공은 효자를 태울 수밖에 없었고 붙잡고 바로 물어보았지만 효자는 바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공님, 제가 이곳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로 저를 잡아먹으면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강 반대편까지 가서 말해줄 것을 약속하고 반대편에 내려서 말을 해줬어요. 당신이 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배에 타면 얼른 노를 그 사람에게 주고 당신이 뛰어내리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사공의 인사도 듣기 전에 뛰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해서 가져온 황금 머리털 3개를 얼른 부엌에서 끓고 있는 가마솥에 넣었더니 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스님이 알려준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어머니에게 조심조심 먹이니 어험, 잘 잤구나, 아들아 하면서 잠에서 어머니가 깨어나는 거였어요. 그 후에 효자는 남은 물을 팔아 이웃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았대요.